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용인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도 하시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철도에 대한 관심은 투자자라면 그리고 현지 부동산 중개인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이슈인데요. 현장 영상과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하나의 큰 이슈인 용인하이닉스 원산면의 신도시에 대해서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요즘 상황을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가겠습니다. 님, 지금 달러 사고 주식 사고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인생을 바꿔야 할 때 같아요. 인생의 갈림길, 삶이 변하는 순간. 지금이라고요. 지금. 내 인생이, 내 계급이, 내 신분이 싹 다 바뀌게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원삼, 백안면의 토지를 매입하고 또한 6개월, 1년 만에 매입한 토지를 매도해서 원삼의 핵심 입지의 토지를 또 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잔금을 치르고 다음 주에는 18억 원의 토지를 또 매입하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된다면 이번 주 금요일에 잔금을 치르는 토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 구상도 그러니까 물론 계획은 계속 변경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나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당겨 볼까요? 왼쪽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오른쪽은 용인 SK 하이닉스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성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평택 부발까지 이어지는 평택 부발선으로 보여지는데 이 라인이 두창리 쪽에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안에서는 보면 이쪽 독성리 쪽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조금 더 당겨서 본다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부지, 특히나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부지와 지금 이렇게 두 개, 여기도 당겨보면 공동주택 부지와 새 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이 이주자택지입니다. 그리고 준주거 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철도가 지나가는 이 입지를 보면 수용돼서 개발하고 있는 이 입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 대략적인 2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원삼 초등학교가 있는 요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장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현장 영상인데요. 4월 20일 날 찍어온 영상입니다. 비춰주는 위치를 한번 지도로 설명해 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 위치를 이 지역에서 떠서 이 입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드론 영상 가보면 지금 보시면 이미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라인들의 또 향후에 뭐 시간은 앞으로 한 15년, 20년이 남았지만 이렇게 새로 개발한 지역을 다시 밀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일대를 평택 부발선이 지나가는 역으로 예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또 다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를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쪽에 이제 여기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신도시를 배후에 생각을 해두고 구상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도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일대에 만약 여기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이거는 이미 일정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의 계획을 예상해 봄으로써 이 지역이 개발되는 것에 투자하면서 또 이런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요 위쪽 라인을 항상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략 잡아놓은 건 한 사암저수지까지 포함해서 왜냐면 우리가 없던 저수지도 신도시들은 만드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자연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이 사암저수지를 만약 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대략 한번 선을 그려봤는데 한 250만 평 정도 되는 규모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대략 250만 평이면 이제 1동탄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아래쪽에 평택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반도체 120만 평 그리고 405만 평의 고덕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2단계까지 공사가 완성돼서 3단계 공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도 한번 도면으로 볼게요. 이동남사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주변에 바로 왼쪽 편에 2동탄이나 1동탄 그리고 위쪽 아래쪽으로도 도심들이 형성되어져 있지만 이 아래쪽에 이제 송전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천리라고 있는데 이 천리도 일부 도심화가 되어져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주자택지 그리고 이 위쪽에 50만 평가량의 또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남정맥을 기준으로 넘어온 이 분지형의 용인 SK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이 원산면 백안면일 때는 새로운 도심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연구직 인력들이나 SK 정직원분들이 이 원산면에 신도시가 생긴다 하더라도 신도시에 사실지 안 사실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직주 근접이라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인프라가 갖춰지고 학군도 생기고 그렇다면요. 하지만 지금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도 두 개 공장이 돌아가지만 삼성 정직원분들이 고덕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버스로 출퇴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수원이나 광교에서 아직까지는 학군이라든지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고, 특히나 이런 어떤 수준이 있는 연구나 삼성 이런 정직원분들 같으면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직 벌써 공사가 한 10여 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 고덕신도시에도 정직원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덕신도시에는 삼성과 관련된 그리고 그 외 구도심에서의 수요, 이런 다양한 수요들이 지금 이제 점점점 채워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너무 먼 미래를 보는 것보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향후 봤을 때 이 원산면에 들어오는 용인 SK 하이닉스는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 AI 반도체의 최첨단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통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 반도체도 공통점만 있는 게 아니라 차이점도 있듯이, 이제 용인에 들어오는 SK 하이닉스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것도 공통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청주 하이닉스를 보면 좀 어느 정도 일부분은 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증평이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요. 지금 청주 하이닉스도 불과 제가 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갔었을 때는 청주의 중부고속도로 라인 하이닉스 인근은 뭐였냐면 수증기 시설 해가지고 그 일대는 그냥 허벌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운 경우들이 있는데, 하이닉스 주변 특히나 중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하이닉스와 가까운 곳들을 보면 아파트 값도 청주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백화점까지 들어왔어요. 제가 군 생활을 했던 한 2003년 4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었는데, 물론 청주라는 도시는 이미 구도심과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도심을 형성하고 있었지만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용인에 들어오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6개가 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큰 규모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조감도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보다 높이가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했기 때문에 팹 공장이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오는데, 팹 공장만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팹 공장과 팹 공장 사이에 또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핵심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께서 SK 하이닉스 내부는 장비가 일을 다 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직원들은 어디서 근무를 하냐? 이 사무동에서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평택 삼성 반도체에 짓고 있는 지금 3기 라인의 사무동 규모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중요한 핵심은, 이게 조감도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여기 들어오는 이런 사무동이 4기라고 해서 4기가 아닙니다. 팩공장 하나에 사무동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게 몇 층 규모냐면 22층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또 빌딩들이 들어오고요. 또 22층짜리 사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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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간에 복합 빌딩들이 계획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근로하는 인력들은 펩 공장만 공사하는 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래쪽에 가스 시설, 그리고 오폐수 시설, 전력 시설, 그리고 향후에 또 비인가 시설들 또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과 마찬가지로 최대 인원이 7만 명, 8만 명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심각해요. 도로도 안 돼 있고 잘 데도 없고 그리고 야적할 데도 없고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제가 5년 전, 6년 전부터 계속 외쳤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곧 징후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도로가 확장되려면 그것만 해도 벌써 수년입니다. 근데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건 삼성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가 다 돼 있고 토지 보상이 나간 상태에서 삼성이 들어오고 고덕신도시가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원산면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는 아파트 부지도 좀 있고 준주거도 있고 이주자 택지 부지도 있지만 이 위쪽으로, 특히나 동쪽이나 남쪽으로는 신도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고당리, 독성리, 화길리, 문촌리 라인 위주로 해서, 요 선은 제가 한번 오늘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냥 이 섹터를 한번 정해본 거니까요. 이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예상한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 왼쪽 문촌이나 화길리 라인으로는 다양한 뭐 고압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제가 그려보진 않았지만 향후에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길리와 문촌리가 또 IC 앞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개발이 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산 토지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것을 확정이 되고 나서 계속 이곳에 관심을 갖고 이곳의 주변에 땅을 사고자 했었는데, 한 1, 2년 전까지는 제가 원산면 토지는 거의 못 샀고 배관면 위주로만 토지를 샀는데, 저는 작년과 올해 원산면 토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100억 원어치의 토지를 매입해서 35억 원어치의 토지는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 등기부등본 다 오픈하고, 그리고 언제 사서 얼마에 언제 팔았는지 이렇게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 토지 시장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토지를 사면서 중요한 핵심은 결국 내가 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용기와 어떤 위치의 땅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남영인 IC가 들어오는 문촌리 하길리 라인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IC 공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인들도 저희가 이제 투자했던 부분에서 일부 수용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수용 보상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왜냐면 이 원산면 주변은 수용을 해야 될 땅들이 앞으로도 너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향후에 또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용을 당하게 되면 개인이 어떤 국가를 상대로, 이런 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또 전담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그런 분들을 토지 교육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저도 이제 정보를 듣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정도 공사가 미뤄졌는데 이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개통을 해서 차들이 정말 남 안성 IC까지 다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램프를 아직 빼지 못해서, 그리고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못해서, 그리고 일부는 지금 아직도 소송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남영인 IC 공사 현장 보면 지금 IC 램프 공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공사를 아주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인 SK 하이닉스에서 바로 나와서 이쪽에서 회차로로 해서 바로 IC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위쪽과 지금 이 라인까지 공사가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공사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이 부분에도 토지 지주와 아무래도 뭔가 소송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쪽 라인 보면 아직 손을 하나도 안 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공사가 또 미뤄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땅을 사서 금요일날 잔금을 치른다고 하는 토지는 어디냐면 바로 이 SK 하이닉스에서 아주 가까운 이 위치입니다. 2차선 도로에 딱 붙어있는 라인이고, SK 하이닉스에서 한 900m 정도 되네요.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동쪽 라인을 주목한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오른쪽 라인 물론 서쪽이 좋고요, 남쪽도 좋고 위쪽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먹을거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땅은 왜 어렵냐면 공부를 잘한다고 숫자 계산을 잘한다고 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조금 외곽에 10분 15분 거리에 2차선 붙은 땅들을 100에서 100 중반에 사서 100 후반 정도에 이렇게 파는 스타일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핵심 입지가 많이 갑니다. 우리가 아파트도 보통 보면 1급지가 10억 하는 게 20억 가는 것보다 2, 3급지가 5억 3억 하는 게 6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게 빠를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면 오히려 10억짜리가 20억 가는 게 더 빨라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핵심 입지에 가까운 메인 도로를 끼고 있는 라인은 계속 차량이 소통하면서 상가를 할 수 있게 되고, 위쪽으로 이제 원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서도 주목하시는 이 318번 도로 라인과 그리고 대감 시내로 가는 라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중에서 특히나 제가 이제 이번에 잔금을 치르게 될 라인은 요 생산관리 지역 토지인데요. 일단은 가까운 게 중요하고 도로에 잘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허가사항 조건부로 매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고요. 허가를 득한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중요하냐면, 개발 부담금이 나올 수 있는 사이즈냐 없는 사이즈냐를 미리 살 때 보고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출구 전략상 내가 땅을 샀을 때 내 땅을 잘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다음 사람이 받아줄 수 있게 내가 허가사항 조건부로 사게 되면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법인들도 매입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개발 부담금을 피하려면 도시지역이 이제 녹지지역이죠. 도시지역은 300평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관리지역은 500평 미만으로 개발을 해서 사거나 매입을 했을 때 개발 부담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음에 내가 살 때부터 설계를 잘 해서 법인을 두 개로 나눠서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산다면 내가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